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주 명식은 지금은 은퇴한 대한민국의 자랑 박지성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사주입니다. 어, 제가 박지성 씨 사주를 전에도 푼 적은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제 사주는 새로워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걸 다시 다루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칠판에다가 이제 사주를 풀이를 하시다가 박지성 사주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 박지성 씨 사주에 재물복이 그렇게 1,000억씩 재산을 모을 글자가 나와 있느냐, 사주에 어디 그게 있느냐. 박지성 씨나 뭐 김연아 씨 같은 사람은 운명을 거역하고 운명을 거부하고 개척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주 안 맞다는 거예요. 박지성 씨, 김연아 씨 이런 사람 사주는 사주가 안 맞다. 이런 사람도 있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용납 못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반드시 사주대로입니다. 제가 비록 시주는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충분한 재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유튜버는 소위 명리를 가리키고 사주를 푼다는 사람이 박지성, 김연아는 사주대로 안 산다. 사주가 안 맞다. 이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운명을 개척해요. 다 사주대로 운명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사주 연구가라면 그 원인을 반드시 찾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그걸 모르면서 어디 영상에다가 박지성, 김연아 같은 사람들 사주대로 운명대로 안 살았다. 개척했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박지성 씨랑 김연아 씨 거를 동시에 하고 싶지만 그 이 한 화면에 제가 아직 그 능숙한 기술이 부족해서 화면 전환을 해가지고 뭐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이게 동시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박지성 씨 거부터 왜 박지성 씨가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재력이 되는 사주인지 축구 선수가 왜 되는지 이거보다도 일단은 그 사람 그 유튜버의 얘기에 의하면 1,000억이 어디 사주 나왔냐 안 맞다 사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주를 풀이하는 사람이 사주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래요. 어, 이런 사주 우리는 못 풉니다. 풀 수 없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솔직한 건 좋습니다. 풀 수 없는 사주, 풀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건 좋지만 이런 사주는 풀 수 없는 사주다? 라는 걸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자, 박지성 씨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제가 이제 시주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 상태지만 원래는 시주까지 안다면 이건 거의 100% 설명이 가능한데 이 사주를 보고서 제가 굳이 사주의 시주를 빼고서라도 가능성을 찾자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뭐 편제가 저렇게 신유, 신 이렇게 월간에도 편제가 있고 연간에도 편제 있고 간에 편제가 나와 있다 해서 1,000억씩 1,000억씩 부자 재산 그렇게 1,000억씩 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저런 사주가 한둘입니까? 편제 많이 나와 있는 사주가? 편제가 저렇게 있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박지성은 왜 재산이 그렇게 1,000억인지 제가 재산은 모르지만 그분 표현이 1,000억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1,000억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느냐라는 건데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어느 정도 돈이 많다 할 때는 재성을 가지고 노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많은가 그냥 뭐 그냥 이 사람 돈이 좀 있네 이런 거를 찾을 때는 정편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논할 때는 재물 창고를 찾아요. 재고를. 근데 지금 이 사주에는 재고가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시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패스하고 세 번째 재고가 아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있냐면 수백억까지 가능해요.
재고를 가진 사람이 사주 구성과 대운의 흐름이 좋아서 그 재물 창고가 손상을 입지 않고 활성화될 경우에는 최소 100억 이상은 가능해요. 100억 이상은. 그렇지만 대부분 재고가 아무리 사주에 눈에 띄게 있어도요. 이것이 상처를 입게 되면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거의 진짜 한 천억, 좀 2천억, 3천억. 이러한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기운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기운이 뭐냐? 바로 귀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냐? 여러분, 그 기업체를 운영해도 그 기업이 그 가치가 높아져서 뭐 주식 상장된 그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그 기업이 굉장히 전 국민한테 알려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정 농심 신라면을 사 먹듯이 또는 뭐 뭐가요? 아주 유명한 거. 뭐 코카콜라를 전 세계인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먹잖아요. 이러한 제품들은 그 오너가 그 주인이 사주 주인이 이걸 창업했을 때 그 사람 사주에 이러한 귀인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창고라든가 정편제 가지고는 전 세계인이 애용하고 먹고 즐기고 찾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CEO나 사장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귀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도 박지성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은퇴하기 전에 최고고 유럽 리그에도 나가서 활동을 한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게 귀인의 작용입니다.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또는 뭐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 그래요. 또 지금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 귀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귀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알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건 바로 귀인이에요. 그런 거는 정편제로 재물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재물 창고 가지고도 논하지 않아요. 그 이상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귀인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을 귀인과 이건 바로 하늘이 내렸다는 소리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그 보물 같은 존재를. 그래서 천을 귀인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태극 귀인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천을귀인은 하늘이 내려주는 사람이지만 태극귀인은 전 세계인이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성 사주에서는 여러분 정편제 또는 뭐 재고 이걸 논할 게 아니라 귀인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귀인인가라는 걸 볼 때 여기 이 태극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자로 해수가 있죠? 바로 이게 천을귀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화일간인데 정화일간이 이 해수, 이 천을 귀인과 정임합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렇게 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귀인이 된다는 소리. 저절로 어떻게?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이 내려준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것이 글자가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글자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운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무엇과? 소중한 좋은 글자와 작용을 해야 돼요. 나쁜 글자와 작용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좋은 글자와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서로 으쌰으쌰 됐을 때 이것이 작용되는데 이렇게 천을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극귀인. 태극귀인은 뭐예요? 또 국민의 사랑, 세계인의 사랑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호응해주고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이러한 기운. 이게 바로 태극기인인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왜 여기서 이것이 부자가 되게 하느냐라는 거. 천을귀인만 있을 때 재물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돈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의인이 된다거나 그죠? 열사가 된다고 그죠? 무슨 의사 무슨 열사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 뭐지 애국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자 될 수도 있고 나라를 빛내는 그렇지만 왜 박시성 씨가 부자가 될 수 있었냐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냐는 게 바로 이
이 천을 귀인이 여기 보세요. 18대 운에. 천을 귀인이 이렇게 갑기압을 하는 겁니다. 해중의 갑목과 대운과 이 귀인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경우에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지성 씨는 뭐예요? 18세부터 27세 안에 귀인이 될 사람이에요. 뭘로 귀인이 되느냐? 식신으로. 바로 이게 기토가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행동, 행동으로 귀인이 된다. 행동이 귀인이 되는 건 뭡니까? 본인이 하는 일로 귀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박지성 씨는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로 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고 돈이 되느냐? 밑에 재물창고 운이 온 거예요. 축이. 자, 제가 재성, 정편재나 재고까지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천을이나 태극 귀인이 그 재성 또는 재고와 그 운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7세 안에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이미 이 재물창고 운이 왔을 때 이 이 신금들이 전부 재물창고에서 나온 글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주는 운과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따로따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얘 하나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은 과학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수학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 어떤 현상도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저는 반박할 수 있고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 35년이 걸리는 거지. 무슨 12신사를 외우고 12운성 외우고 공망 외우고 뭐 이런 거 외우느라고 35년 걸린 게 아닙니다. 엉터리 사주풀이가들이 자기들이 못 푸니까 이 사람들은 운명을 거역했다? 박지성은 운명을 거슬러서 된 거지. 어디 그게 천억 사주냐? 사주를 볼 줄 몰라서 하는 소린 거는 제가 알겠지만 그렇게 수강생들을 가리키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사주대로 사람은 삽니다. 운명대로 삽니다. 물론 사주 제가 8글자를 다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충분히 대운에서도 사주에 없는 글자가 아주 좋은 글자가 오면 우리는 그때 발복을 하고 훌륭해집니다. 이 18에서 27세까지 이대운에 바로 이대운에 박지성은 엄청난 재물을 이루게 되는 거로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운은 바로 나의 월주와 같아요. 10년마다 바뀌는 월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지는 나의 환경이 되고 나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재물창고 운이 오니까 비로소 정미일주는 이 재물창고를 전부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지성은 운명을 거슬러서 산다? 사주에 부자 되는 게 안 나온다? 이런 사주는 못 푸는 사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보면은 막 화가 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막 거기 밑에 보니까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상담 문의. 막 전화를 제가 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영상 만드냐 하고 싶지만 정말 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그런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찾아가서 보면은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박지성, 김연아는 우리는 못 푸는 사주다? 이런 사주는 풀 수가 없다? 이런 사주는 아무리 봐도 재물복이 어디 있는지, 김연아는 어떻게 뭐 피겨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지,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지가 사주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남들도 아닌 사주를 푸는 사람이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강의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제가 막 속이 끓어올라서 이 영상을 빨리 만들어 올려야겠다 하는데, 다 제 기분이겠지만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 그 영상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박지성, 뭐 김연아 이런 사람들 막 스타들 사주를 풀 줄을 모르니까 이런 사주는 노력해서 된 거다. 운명을 개척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로선 지금 제 영상에서밖에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제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운명대로 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운명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개척했다. 이딴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좀 흥분했네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게 어딨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하시겠지만 사실이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 말을 믿는 여러분이 있다면, 만약에 믿으신다면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